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105회차 실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백데이터는 블로그나 전산회계 시험,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 파일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A형, B형 문제 답안 들어가 있을 거고, 105회차 들어가시게 되면 3교시 한 교시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텍스트 파일 뜰 거예요. 설치 파일. 설치 파일 설치하시게 되면 설치하실 때 임시수험 번호, 감독관 확인 번호 넣는 란 나올 거고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되고 이 파일은 저 여기 105의 전산세무회계 시험용 데이터 파일에 있어요. 이거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시작 한번 해볼게요.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내용 여러분들 무조건 점수 얻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시죠? 1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토지의 가액이 1,100만 원 과소 입력되어 있고 건물은 1,100만 원 과대 입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해 주라고 했거든요. 토지가액 1,100만 원 과소니까 더 플러스 해주면 될 것 같고 건물가액 1,100만 원 과대니까 건물 지금 입력되어 있는 가액에서 1,100만 원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서 계정 과목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서 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하실 건데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초정보관리 갈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전산회계 1급 시험은 1번 문제 푸실 때 기초정보관리나 전기분 재무제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푸시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가라고 했으니까 한번 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토지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토지에 1,100만 원이 과소 입력되어 있으니까 2,000만 원에 1,100만 원 얹으시면 3,100만 원인가요? 3,100만 원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지금 대차 차익 딱 맞게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1,100만 원 추가함으로 인해서 대차 차익이 1,100만 원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건물 1억 5천 들어가 있는데 이 1억 5천에 1,100만 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에서 1,100만 원 차감시키겠습니다. 1억 1,100 빼면 3,900인가요? 맞네요. 네. 건물 1억 3,900. 1억 5천에서 1,100만 원 차감하셔가지고 1억 3,900만 원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차 차익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던 부분이 없어졌어요. 아, 나 맞게 했구나 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번 끝. 2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어요. 열어서 아무 코드 번호 자리에 놔두시고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저희 왼쪽 편에 보시면 800번대 판매관리비 클릭하셔서 이동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저희 조금 전에 여기 있었죠. 가운데 있는 칼럼은 여러분들 수정이 되지 않는 칼럼입니다. 수정하시려면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서 모든 수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운데 아무 데나 놔두시고 8, 2, 4 하시면 824번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동해요.
운반비에다가 쓰겠습니다. 저희는 현금적요 4 택배 운송비 지급이라고 넣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824 해서 현금적요에 4 넣을게요. 택배 운송비 지급 엔터.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쳐보면 현금적요에 쓰셔야 되는데 가끔 대체적요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래쪽에 여기에.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눈 있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점수 꼭 얻고 넘어가셔야 돼요. 되셨으면 ESC 누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벌써 6점 받으신 거잖아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대한 자료입니다. 전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저희 문제상에서 외상매출금이랑 지급원에 해당하는 내용 수정해 주라고 하거든요. 외상매출금부터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오령전자, 대전전자, 평택전자 여러분들 문제지 가지고 계실 거니까 저는 프로그램 바로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액 오령전자 금액 틀렸네요. 수정할게요. 1,020만 원. 대전전자가 1,200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평택전자가 3,680만 원입니다. 엔터 했더니 여기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차액 나와 있었습니다. 보고 사라졌어요. 아, 나 맞게 다 입력했구나 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급어음에 대덕전자 부품 명성전자 입력하실 거거든요. 지급어음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지급어음상에 첫 번째 대덕전자 부품 금액 수정하겠습니다. 1,000만 원. 명성전자에 2,700으로 수정했더니 지급어음도 마찬가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대차 차액이 사라졌습니다. 아, 나 맞게 했구나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보통 1번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푸는 데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전기분 재무제표 차례대로 수정하시는 문제 조금 어려워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회차에는 그 문제가 안 나왔어요. 충분히 풀라는 얘기예요. 푸실 수 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전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 전표 문제, 저는 회계 처리 먼저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입력하는 거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거든요. 일단 일반 전표 입력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일단 첫 번째 날짜 입력하시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 6가지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게 나올 건데 6가지 입력하시는 내용의 날짜가 다 다를 거예요. 주의하셔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 다른 날짜에 들어가 있으면 채점되지 않아요. 두 번째, 저희는 거래처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채권 채무 계정은 거래처를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안 하시면 감점 요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채권 계정이구나, 채무 계정이구나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래처 꼭 입력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비용 계정 입력하실 때 500번대, 생산, 공장, 제조랑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500번대 입력하시면 되고 영업, 본사, 판매랑 관련된 거다라고 하시면 800번대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헷갈리실 만한 거는 58이실 거고 900번대 쓰시는 내용은 영업 외비용이에요. 다음 적요 입력하시는 거 있습니다. 저희 시험은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 적요 입력하시는 사항 다 생략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계정 대체랑 관련된 내용 나올 때는 적요 입력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일반전표 입력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영업부 사무실에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280만 원은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하면 우리는 수선비 처리하라는 내용이겠죠. 비용 처리하라는 거니까 영업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선비 800번대 수선비.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라고 했으면 건물의 유리창인 거니까 건물로 처리를 하셔도 될 텐데 어쨌든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보셔야 해요. 수선비 280만 원은 우리가 모두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당좌 예금에서 나가는 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창창기계산업에 9월 22일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약정기일보다 10일 빨리 회수해서 외상 매출금의 3%를 할인해주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번 볼게요. 뭐 하시는 거냐면 외상 매출금 돈 받으실 거예요. 채권 계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창기계산업이라는 거래처 입력 꼭 해주셔야 합니다. 1,000만 원. 근데 요 금액 전체를 보통 예금으로 다 받아 오시면 참 좋을 텐데 네가 10일 빨리 가져왔길래 돈 가지고 왔길래 제가 3%를 할인해 줬거든요. 매출했는데 내가 할인해 줬다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1,000만 원에 3%니까 크네요. 30만 원이죠. 네, 30만 원 할인해 주시고 970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 회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매출 할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팔았던 거냐면 제품 팔았던 겁니다. 제가 입력할 때 한 번 더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 할인은 제품 팔았던 거구나. 3번입니다. 주당 임명가액이 10,000원인 보통주 2,000주를 한 주당 13,000원에 발행하고 신주 납입 대금은 신주 발행에 소요된 비용 40만 원 차감한 나머지만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할인 발행 차금 등등의 잔액은 없다랍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식 발행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자본금이 생기는 거다. 그죠? 여러분들 자본금에 들어가는 내용은 발행 주식 수에 액면가로 쓰시게 됩니다. 발행 주식 수의 액면가니까 자본금에 들어가는 건 우리 2,000주 발행했는데 액면가 10,000원짜리니까 2,000만 원. 근데 여러분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제가 보통 예금으로 받아온 게 얼마이어야 보통 예금으로 받아오신 게 얼마이어야 하는 거냐면 13,000원에 발행했다라고 했습니다. 13,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저희는 2,000주 2,600 받아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필기하지 마요. 2,600만 원 받아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식을 비싸게 발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이라고 600만 원 넣어주려고 했는데 40만 원만큼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에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600 우리가 받아온 게 아니라 2,040만 원 뺄게요. 2,560만 원만큼만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비싸게 판 건 600이 아니라 얼마다? 560만 원 비싸게 팔았구나라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할인 말행 자금이 없으니까 그냥 발행 초과금 처리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신주 발행 B라는 계정 과목 쓰지 않고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해서 처리한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랑 통관 수수료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재료를 사오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를 수입해 오는데 관세 냈다, 수수료 냈다 모두 원재료 취득하시는데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세금과 공과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얼마? 200. 보통예금. 5번. 영업부에서 홍보물 제작 비용 51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입력하실 때 보시면 광고 선전비 800건대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51만 원 썼고 카드 그었으니까 우리는 돈 안 준 겁니다. 미지급금 처리하실 건데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어디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카드 걷어요. 탱탱 광고사에 돈 주러 갈까요? 국민카드에서 저한테 돈 받으러 올까요? 그죠? 저는 이제 카드 회사에 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급금은 국민카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에. 그래서 카드 나오면 여러분들 미지급금 쓰시게 되실 때 카드사로 꼭 쓰시도록 합니다. 6번. 동행기업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하는 중입니다. 돈 떼었어요. 아, 단기 대여금 떼었구나. 단기 대여금 할 때 별로 안 놀라셔도 돼요. 다 거래처 쓰라고 하는 걸 거거든요. 채권이잖아요. 공인기업 써주셔야 합니다. 근데 차변에 대손 처리하려고 하니까 충당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66만 원. 그러면 걔부터 땡겨서 쓰시면 되죠. 대손 충당금. 여러분들 나중에 대손 충당금 입력하실 때 보면 충당금 지게 여러 개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단기 대여금의 충당금 땡겨와서 쓰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고 나서 많이 틀리셨던 게, 충당금 다 털어 썼으면 우리는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얼마 부족해요? 234만 원 부족합니다. 234만 원만큼 지금 와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여금이거든요. 대여금의 경우에는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계정 과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영업활동이랑 관련 없는 비용이에요. 영업 외비용.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인데 외워둘게요.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됐다. 돈 떼었다. 라고 하면 그냥 대손상각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근데 뭐 비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 목적상 보실 거면 여러분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럼.
이고 그거 뺀 나머지 우리가 비매출 채권이라고 보는 지금 보신 뭐 대여금 또는 미수금 따위들 돈 받을 것들 있죠. 등등등의 경우에는 해소가 불가능하다, 대손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십니다. 얘는 상환비가 아니라 영업외 비용이에요. 자, 다 했습니다. 6가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려우니까 못 풀 겁니다. 라는 건 없었어요. 기출문제 여러 회차 푸셨으면 충분히 푸실 법한 내용들이고, 빨간색으로 제가 아까 쓴 건 주의 좀 해주시라는 말씀? 다 보셨을 거니까 저는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무회계에서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 주의하자라고 했잖아요. 1번부터 볼게요. 8월 16일입니다. 차변에 수선비 800번대 수선비 180만 원. 대변에 감좌예금 280만 원. 요렇게 계정 과목 입력하실 때 여러분 그냥 계정 과목 한 2글자 정도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F2번 누르셔서 계정 코드 도움 활용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입력하시다 보면 외워지는 코드 번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외워지셨으면 쓰시면 되고 일부러 막 놔두고 코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어요. 끝.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9월 30날. 9월 30. 차변의 보통 예금입니다. 970. 차변에 제가 아까 매출 할인의 경우에는 여러 개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뭐 팔았다? 제품 매출하면서 매출 할인해 주시는 거니까 코드 번호 406번에 있는 매출 할인 가져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은 창창기계산업까지 1,000만 원 넣어주셔야 아, 나 다 했구나 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970만 원, 차변에 406번 코드 번호에 있는 매출 할인 3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창창기계산업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10월 27일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56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0만 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560만 원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28일입니다. 차변에 원재료 200, 대변에 통금 200. 일반 전표에서 여러분들 이동하실 때 엔터 치면 위에 게 그냥 계속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 방향키로 이동하시는 게 위에 있는 자료 따라 안 오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10월 29일 보겠습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 광고 선전비 씁니다. 51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사 우리 국민카드 걷다 그랬죠? 요거네요. 국민카드 51만 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11월 30날. 저는 얘는 대변부터 쓸래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 동행기업 300. 차변에 대손 충당금 쓰실 건데 우리는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대손 충당금 금액 넣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단기 대여금의 코드 번호가 114예요. 그러면 이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은 115로 이렇게 코드 번호가 연결됩니다. 그렇게 찾으시거나 아니시면 조금 전에 제가 대손 충당금 찾았을 때 옆에 단기 대여금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저희 K랩 프로그램이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걔 그냥 가져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차변에 저희가 아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234만 원까지 넣어주시면 일반전표 6가지 입력하시는 건 완료되신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라는 문제 없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푸실 수 있으셔야 해요. 하지만 혹시 나는 못 풀겠다. 안 풀리더라.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3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쉬었다 보겠습니다.